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출제된 유형은 요 문제 1번에서 확률 즉 기대값 구하는 유형이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고, 그다음에 문제 2번에서 요 쌍곡선 방정식이 나왔고,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이 그림은 문제 3번열 문제 4번이고, 문제 3번은 이렇게 되고 소문항 1번, 2번으로 이루어져 있고, 간단한 숫자에 대해서 함축적 정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고, 이 문제가 속한 단원을 딱히 짚기는 어려운, 그냥 흔히 정수론 문제라고 하는데, 제가 볼 때는 수원, 수투, 미적, 확통, 기하, 수상, 수하에서 딱 포함된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문제 4번은 벡터의 성질에 관한 문제이고, 전체적인 난이도는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교과인 수원, 수투, 미적, 확성, 기하, 여기에 대해서 성취 기준이 출정하다면은 풀 수 있게 됐습니다. 하여튼 풀어보겠습니다. EX 기대값을 구하라 했고, 의미 아닌 X좌표와 Y좌표가 의미 아닌 정수의 점들을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했습니다. 이 쉬운데 그냥 풀기 귀찮고요. 이 문제 같은 경우 함축적 정의 문제라고 하기도 하는데, 문제를 잘 읽으시면 풀리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4-1번에서 그 분류해가지고 케이스를 제시를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서술 방식을 하면 되고, 문제 4-2번 같은 경우에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 서술이 체크 포인트입니다.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이용을 하는데, 좀 수치적으로 해야 되니까 LM 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개의 경계 벡터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각 크기가 다 같으니까 이거를 A, 이거를 B, 이거를 C 벡터라 하면은 다 더했을 때 이게 0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을 때 이 A, B, C의 크기에 관해서 결국 L과 M과 요 I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통해서, 한편 이때 요 다각형의 개수는 경계 벡터가 2개일 때 3개니까 각각 L 플러스 1, M 플러스 1,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, 모두 같음을 보이시하면은 그런 것 같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문자를 정의를 해주고 이걸 갖다가 식을 세우고 그 사고의 과정을 서술하면 나름 논리적으로 되는 겁니다. 이 결과가 여기서 사용되고 이 결과를 잘해서 여기서 또 사용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
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4번에서 첨가된 그런 그림이었고,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문제 수학 학습하면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은 나름 잘 풀 수 있을 것이고, 암기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한 학생들은 푸는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문제 푸는데 좀 팁을 있다면은, 이것도 물론 이 결과가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. 이것을 구하는데 좀 힘들다면 말 그대로 숫자를 적은 숫자부터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. 3 넣고 6 넣고 7 넣고 100 넣으면은 100 넣어서 뭐 10의 3승 뭐 10의 4승 이렇게 높은 숫자를 넣으면 저도 못합니다. 적당히 할 수 있는 숫자 넣어가지고 어떻게 어떤 로직이 작용이 되는지 관찰하시면 됩니다. 마치 그거 같습니다. 2014학년도 수능 30번인가 케이스가 여러 개 나오는데, 어떤 조건에 의해서 케이스가 여러 개 나오는데 어떤 구속인 조건으로 인해서 딱 하나만 답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, 여기 처음 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요인을 관찰을 하면은 다음 시행에서 바로 요 답과 가까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.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가 기대값인데 경우의 수에서 개수 세는 거에서 실수를 하면은 답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, 그러니까 도약 검증을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서 읽다 보면은 이 의미가 말 그대로 A라면은 이 문자를 해석하면서 B라고 한 상태에서 답을 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이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를 B로 취급하는 그 도약을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사실 이 검증이라는 것은 답이 틀렸을 때 그 필요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,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시간이 남으면은 제가 그 시험지를 풀었던 모든 흔적을 지우고 다시, 그러니까 특히 이런 뭐 도약했던 부분에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. 물론 계산 검토는 당연히 해야죠. 저는 계산 실수를 많이 하니까요. 다음에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구하려고 하는 항이 이 동그라미라면은 큰 항과 작은 항을 설계를 해서 극한을 취해가지고 여기가 샌드위치 정리인데 이 큰 항과 작은 항을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. 근데 막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방향성이 무한대인 문제인데, 물론 문제에서 힌트를 다 줍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런 식을 활용해서 적당히 센스 있게 식을 설계를 해주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. 문제 2-2번에서 이 식을 주어줬는데,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는 전 논제의 결과를 활용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A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함을 이용해서 요거를 이 극한값을 구할 겁니다. 아마도 그럴 겁니다. 왜냐면 전 논제 결과가 이것이기 때문에. 근데 한편 이 AN이 이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족시킬 때 비로소 이 조건을 끌어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답을 구한다 해도 이 AN에 대해서 이 상황이 만족한다는 것을 서술을 해줘야지 이 결과를 이 A에 적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
그 재정표에서 서술된 표와 뭐 상당히 비슷한 그런 점수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. 그 결론적으로 실전에서는 답을 맞춰야 됩니다.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 중에 제 경험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도약에서 오류가 있거나, 두 번째로 계산에서 오류가 있거나, 세 번째로 아예 못 풀거나.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못 풀 때는 시간이 없지 않는 한 그 윗논제 결과, 혹은 안 쓴 조건, 혹은 그 논제 구조를 파악해서 해결하면 되고, 계산 오류 같은 경우에, 도약 오류 같은 경우에 각각 도약 검토와 계산 검토를 해야 됩니다. 시점에서 이거를 못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소에 도략과 계산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. 원래 이 문제를 여기서 지금 풀려는데 자다 와가지고 안 풀립니다. 하여튼